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네이버 비즈생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웨비나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네이버 클라이언트 컨설팅의 서상훈입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웨비나였죠. 저희가 쇼핑 라이브를 주제로 첫 번째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네이버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와 정보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웨비나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뉴스레터 구독, 그리고 네이버 TV의 디스플레이 광고 채널을 꼭 구독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사전 알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세 차례의 웨비나는요. 저희 네이버의 새로운 광고 플랫폼이죠. 이 성과형 광고에 대해서 시리즈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잘 아시듯이 올해 처음 선보인 네이버의 성과형 광고가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만큼 저희 네이버 광고에 대한 어떤 변화나 주요 인사이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성과형 광고에 대한 첫 번째 주제로 주요 지표를 통해 알아본 성과형 광고 인사이트와 그리고 효율을 부르는 똑똑한 크리에이티브 팁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를 이야기해 주실 특별한 패널분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바로 클라이언트 컨설팅의 장윤성님을 모셨는데요. 네, 윤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라이언트 컨설팅 장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성님, 저희 성과형 광고의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네이버가 들어온 만큼 굉장히 시장의 반응을 뜨겁게 받고 있는데 여러 클라이언트 분들과 최근에 인터뷰도 진행을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늦게 시장에 진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또 반면에 저희가 더 나은 강점도 있고 해서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어떻게 저희 성과형 광고를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다니면서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더 많은 소식을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듣고 더 빠르게 저희 플랫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인터뷰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도 이미 성과형 광고를 잘 운영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성과형 광고에 막 진입하려고 노력하시는 어떤 가망 광고주들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하는 동안 진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무엇이 우리의 강점인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웨비나 3편을 통해서 시리즈물 오늘이 첫 화이긴 한데 네. 오늘부터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서 오늘은 저희 성과형 광고의 주요 지표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업종별로 인사이트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선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주요 지표를 통해서 알아보는 성과형 광고 인사이트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네이버의 주요 지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일 것 같고 저에게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올해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9월까지 해서 약 4배의 고속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 클라이언트 분들의 많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트렌드대로 저희가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연말까지는 6배의 성장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4Q에 좀 더 많은 상품적인 발전과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누적 매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형 광고에서는 총 21개의 업종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총 8개의 업종이 상위에 랭크된 업종입니다. 업종별 특징을 제가 클러스터링해서 티어를 한 3개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티어별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티어는 미용 생활용품 그리고 의류 패션 이 두 가지 업종입니다.
이 두 개 업종은 네이버 쇼핑에서도 굉장히 강성인 업종이고요. 굉장히 네이버 유저들이 반응이 좋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성과형 광고에서도 많은 전환율을 만들어내고 계시고요. 계속 강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업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티어는 건강의료와 유통 업종입니다. 이 두 개 업종은 원래 성과형 광고 시장 내에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업종이시고요. 네이버 성과형 광고에서도 주요 포션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지속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고 계시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티어는 빅브랜드들이 즐비한 금융, 식품음료, 정유수송, 전기전자 이 네 가지 업종입니다. 이 네 가지 업종은 빅브랜드들이 주력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성과뿐만이 아니라 브랜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이버가 성과형 광고 플랫폼을 열었을 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지금도 여러 가지를 같이 테스트하면서 브랜딩 퍼포먼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로 분기별 어떻게 매출이 비중이 변해왔는지를 한번 그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분기,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지금 보시면 1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이 변했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포션 자체가 네이버 성과형 광고의 주요 업종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상위 그룹인 3개, 미용 생활용품, 의류 패션, 건강의료 이렇게 3개와 하위 그룹인 유통, 식품음료, 금융, 정유수송, 전기전자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좀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원래 보장형 광고를 진행할 때는 이 하위 그룹의 빅 브랜드들이 저희의 가장 주요 클라이언트로 상위 그룹을 이끌어가고 계셨거든요. 근데 성과형 광고 플랫폼을 저희가 런칭하니까 오히려 중소형 브랜드들이 리딩하고 있는 미용 생활용품, 의류 패션, 건강의료 이 업종들이 상위 그룹으로서 이 플랫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포인트여서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네. 클라이언트 분들께 혹시 저희 네이버 성과형 광고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네이버여서 그런지 신규 유저 유입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전환 볼륨을 만들어내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캠페인 목적별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 트래픽 유입이 94%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요구사항을 받았었던 거는 네이버 성과형 광고는 왜 전환 최적화 목적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좀 움직여서 4Q에는 전환 최적화 기능을 좀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환 최적화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iOS 정책이 바뀌면서 더 이상 애드 아이디를 제공하지 않고 이 애드 아이디 기반의 리타게팅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는 네이버만의 방식으로 전환 최적화 로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로직을 4Q에는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별 집행 비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별 집행 비중을 한번 보시면 모바일 메인이 40%, 스마트 채널, 모바일 서브가 약 20%, 서브 피드와 밴드 피드가 약 10%씩 해서 넷, 둘, 하나의 비중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상품별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모바일 메인 40%, 현재 네이버 성과형 광고의 가장 효자 상품입니다. 트래픽도 가장 우수하고요. 그리고 CTR, CVR 둘 다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든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채널. 스마트 채널은 저희가 성과형 광고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해서 런칭한 그런 상품인데요. 그런 만큼 클라이언트 분들의 굉장히 높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주요 판들의 최상단에 노출도 되고 신상품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반응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현재 CTR이 좀 낮다라는 좀 우려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주분들께서 이거 저희만 낮은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상품의 CTR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2부 세션에서는 스마트 채널의 CTR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밴드 피드입니다. 밴드 피드는 전통적으로 특정 업종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네이티브 피드 상품이기 때문에 CTR도 굉장히 높고 거기에 따른 전환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밴드 서비스이다 보니까 트래픽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볼륨을 소화하는 데 좀 한계를 느끼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상품별 선호도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제가 박싱 처리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넷, 둘, 둘, 하나, 하나 비중으로 가장 많은 업종에서 가장 많은 패턴으로 집행하고 계시는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용 생활용품, 유통, 전기전자, 게임, 관공서 단체 등 여러 가지 업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신데요. 식품, 음료랑 정유, 수송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브랜딩 퍼포먼스를 좀 주력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바일 메인과 스마트 채널 이 두 가지 상품을 활용해서 메인 지면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의류 패션과 교육 취업의 경우에는 어느 한 상품을 주력으로 활용하지 않고 모바일 메인, 스마트 채널, 모바일 서버 이 세 가지 상품을 고르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터뷰 때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라고 여쭤봤더니 네이버 유저들의 특징상 광고에 노출된 것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검색과 쇼핑 그리고 블로그, 카페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옮겨 다니면서 전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 전의를 토탈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활용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한번 고려하셔서 앞으로 성과형 광고 집행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업종들은 이제 밴드에 특화된 상품 업종입니다. 건강의료, 생활정보 서비스의 경우에는 밴드를 굉장히 많이 집행하고 계시는데요. 밴드 서비스 특성상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료나 생활정보 서비스 중에서도 부동산 업종 같이 대표적인 그런 업종들이 밴드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금융도 굉장히 밴드에 특화된 업종이고요. 금융 특성상 스마트 채널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서 브랜딩 퍼포먼스까지도 같이 활용하고 계시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TR 효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제일 왼쪽이 베스트 CTR이고 오른쪽이 월스트 CTR입니다. 이게 하나의 크리에이티브의 CTR이 아니고요. 캠페인 단위의 CTR이기 때문에 베스트 사례에서 3%에 가까운 건 굉장히 높은 CTR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상우님?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큽니다. 무려 10배 차이가 그쵸? 나거든요. 네, CTR이 10배 차이 난다는 것은 결국은 전환율까지 연결되는 CTR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 10배가 아니라 100배의 차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쵸. 성과의 차이입니다. 물론 업종별, 상품별로 CTR이 굉장히 편차가 크긴 하지만 CTR이 낮은 광고주들은 CTR을 개선하실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CTR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겟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크리에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크리에이티브 고효율 팁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2부 끝까지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상품별로 가장 고효율을 만들어낸 업종과의 조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드 상품이 CTR에는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 피드나 서브 피드가 최고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모바일 메인, 스마트 채널, 모바일 서브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전체 상품의 순서는 아니고요. 특정 상품과 특정 업종의 컨비네이션을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CTR과 연동되는 CPC 효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C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 베스트와 워스트가 굉장히 큰 편차가 있고요. 그러네요. CTR이 10배 차이 난 만큼 CPC도 연동되어서 거의 9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환 단가 CPA를 측정할 때 결국은 클릭한 유저를 기반으로 전환율을 곱해서 만들어내는 성과이기 때문에 CPC 효율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은 전환 단가가 매우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C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보았었던 그런 상품별 업종별 조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CTR은 피드 상품들이 굉장히 높은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CPC 효율은 또 그것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게 성과형 광고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앞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CTR이 별로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드린 스마트 채널이 오히려 CPC에서는 또 가장 우수한 효율을 보인 케이스도 이렇게 나와서 재미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세션에서 마지막 장표로 가지고 나온 것은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되게 여러 군데와 진행을 했고요. 약 20개 클라이언트들이 저와 인터뷰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효율을 유지하면서 맥스로 스케일업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는가를 함께 테스트하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어떤 업종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화장품 업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중에 한 군데가 아닐까라는 우선 예측을 해보는데요. 네, 땡탈락입니다. 네. 의류 패션 업종의 브랜드였고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맥스로 어느 정도까지 스케일업 했을까요? 성과형 광고에 3개월이면 제 생각에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약 20억 정도까지도 스케일업 하시면서 효율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스케일업 하시는 광고주들이 꽤 많이 보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네이버 성과형 광고의 가능성과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윤성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 네이버 성과형 광고의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이 네이버 성과형 광고와 함께 모든 브랜드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